올해 입시는 정말 지금 다들 난장판일 거야. 진짜 요새는 대입 예고제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맞아요. 그쵸? 4년은 무슨 아니, 4년은 3,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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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제야 제가. 작년에 진짜 육모 전에 그 킬러 없앤다는 거 네. 나왔잖아요. 그때 난리 진짜. 그때 와. 저는 완전히 그 키보드 워리어가 돼가지고 혼동대 다니면서 막 진짜? 근데 사실 이게 고3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이게. 네. 이게 좀 너무한 것 같아. 그 4년 예고제는 사실 저는 지켜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의대 지원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고3 학생들 입장에서 땡길 수 있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리고 무전공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 너무 좀 갑자기 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있잖아요.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어쨌든 이게 이제 모집 인원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의대 지원 같은 경우는 없던 자리가 갑자기 상위권에 빡 하고 생긴 거니까 어차피 이게 입시라는 거는 이제 맨 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차고 이렇게 내려가지는 거라 앞에 자리가 많이 생기면은 그대로 그냥 그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찬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부분인데 무전공이 조금 더 파괴적인 이유는 기존에 있는 학과들의 정원을 빼가지고 만든 거지 완전히 새로 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의대 증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위쪽으로만 자리가 생긴 건데 지금 각 대학마다 다 이제 무전공 만들고 하면서 이게 맨 위에 대학부터 시작해갖고 맨 아래 대학까지 막 다 그냥 뒤집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뭔가 선배들의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뭐 입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참고하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부분이 많고 올해 입시는 정말 지금 다들 난장판일 거야. 작년 입결은 참고할 수가 없다. 참고할 수가 결론을 내렸잖아요. 맞아. 지금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 뒤집어진 상황이라 특히 올해 원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 힘들 것 같긴 하고 특히 무전공 같은 경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그 헷갈릴 것 같은데 이게 유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유형 1이 있고 유형 2가 있는데 유형 1 같은 경우가 그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냥 상상하는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정말 자유롭게 입학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과를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유형 1인 거고 유형 2 같은 경우가 뭐 단과대별로라든지 아니면 계열별로 뽑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많은 학교들이 실제로 유형 2로 구성을 한 다음에 문과 쪽의 자유전공이랑 이과 쪽의 자유전공을 구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자 따로따로 뽑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문과로 들어온 학생들은 문과 쪽의 전공만 선택할 수 있고 이과 쪽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이과 쪽의 전공만 선택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유형 2.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 2022 교육과정 세대 그러니까 중3 이하랑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이랑 미치는 영향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우선은 전 사실 개인적으로 이거 발표 딱 났을 때 그때 이제 처음 든 생각은 우선은 이렇게 되면은 진짜 2022 입시는 정말 난장판이겠구나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되면은 문과 자리가 확 줄겠는데 싶긴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대 자유전공 같은 경우가 문과 이과 상관없이 우선 다 뽑잖아요. 정시 같은 경우는 자유전공으로 들어오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사실은 이과인데 왜냐면 이과 학생들이 보통 표점이 더 높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이 자유전공에서 훨씬 더 이제 앞 등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수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문과 같은 경우가 항상 보면은 거의 매년 30% 정도는 차지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수시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문이과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니까 유형 1에 해당되는 경우는 한 7대3 정도쯤 저는 다른 대학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7대3 정도의 비율이라고 하면 이과 쪽에서 7, 문과 쪽에서 3 정도를 빼야지 균형이 대충 맞을 거거든요. 자, 다시 이과 학과들에서 7, 문과 학과들에서 3 정도를 빼면 그러면은 서울대의 사례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다른 대학들도 이걸 되게 대단하게 구체적으로 발표를 한 적은 없지만 얼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문과 자리만 그렇게 왕창 빠진 거냐 라인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위쪽 학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대 쪽 자리도 많이 뺐어요. 대표적인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아예 무전공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푸시한 다음에 이게 완전히 확정되기 훨씬 전에도 기사도 막 많이 나오고 했단 말이에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칼리지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무전공 만들었는데 근데 그걸 만들면서
어차피 그쪽으로 이제 입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기 학과로만 아마 몰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공대 쪽의 TO가 갑자기 확 늘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양대 같은 학교는 아예 공대 쪽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자리를 많이 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학과별로 어떤 그 정해져 있었던 그 TO들을 최대한 그래도 맞추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한 거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문과 쪽 자리가 좀 많이는 제 예상보다 사실 전 안 빠졌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거 발표 나자마자 와 문과 완전 다 망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2022 교육과정 이하 학생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유리할 것 같거든요. 문과 학생들이. 기존에도 보면은 단과나 계열별로 한꺼번에 뽑는, 그러니까 무전공의 두 번째 유형 같은 네네네. 경우들은 네.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거를 보통은 수시보다는 정시에서 주로 이제 좀 많이 뽑았었죠. 그동안은. 인문학부 그쵸, 그런 식으로. 네, 네, 그쵸. 그렇게 학부로 해가지고 보통 많이 뽑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해왔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어색하지가 않았던 건데, 근데 이번에 지금 발표난 거를 보면은 우선은 정부에서 맞춘 가이드라인 퍼센트를 맞춘 학교들이 발표한 구체적으로 전형별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정시 비중이 어느 정도냐, 상위 15개 학교 정도를 놓고 봤을 때 거진 한 정시가 60%를 무전공을 비중을 그렇게 많아요? 많아요. 그 정도를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문이과가 상관이 정말 없는 게 2022 교육과정 애들부터는 수능 같은 경우는 그냥 문과 수능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문과 이과 할 것 없이 그냥 똑같은 문제를 다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냥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건. 네. 그러면 이제 수시가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 수시 같은 경우는 서울대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문과 자리가 10개 중에 3자리 정도만 기존 학과에서 빠졌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거든요. 요것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손해가 맞긴 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네. 사실 지금은 문과 쪽에서 줄 서 있는 애들이 상위권이 많이 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네, 많이. 네. 그거 생각하면은 7대3 자리가 아니라 지금 한 반반 정도 만약에 지금 이게 대학마다 지금 편차가 좀 크긴 하거든요. 자리를 조정한 게. 네. 근데 반반 정도라고 치면 그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따져보면은 저는 최종적으로 문과 애들 입장에서 플러스 같아요. 이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2 교육과정 학생들 같은 경우에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학교 네임밸류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고, 네. 근데 이제 대학 들어간 다음에 본인이 어떤 고생을 할 것이며 취업 시장에서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는 별개 문제고요. 네. 네. 근데 이 무전공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전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